그래서 오늘 뭐 얘기해서 왜 우리가 이제 전공의를 끝내고 9월이잖아요. 전공의들이 자기의 미래를 좀 결정하는 시점이잖아요. 이제 그런 걸 이제 상담해 줄 때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너는 뭘 하고 싶냐? 개원가를 나가고 싶냐? 대학병원에 가고 싶냐? 이런 얘기를 그게 결정이 돼야지 사실 그 다음 얘기를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왜 대학병원에 남았는지를 궁금해. 왜냐면 성형외과는 아무래도 개원가 나가는 게 금전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 많고 또 실제로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잖아요. 근데 명쌤은 한쌤한테 물어봤던 것 같고 명쌤은 왜 나왔어요? 한쌤한테 물어봤었나요? 또 촬영했잖아. 언제 물어봤어? 언제 물어봤지? 존경하는 성모병원에 이종원 교수님이라고 있어요. 이종원 교수님이 이런저런 연구의 기회를 많이 막 하게 해주고 연구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다양한 그런 수술들을 직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은사를 만났구나. 하여튼 그래서 왜 나왔어요? 왜 나왔지? 근데 명쌤이 일단 밖에도 나가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셋 중에서는 뭐 길지는 않지만 개원가를 갔다 왔지. 갔다 온 유일한 맞아. 갔다 또 특이한 같고. 이력이죠. 갔다 왔죠 개원가. 사실 대학병원 교수들 중에서 개원가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이 많지 않죠. 그게 너 진짜 특이하다. 돌아온 게 대단한 거죠. 네. 그 돌아올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 돌아올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죠. 사실 어떻게 보면.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대단하다기보다 제가 돌아가는 거를 응원해준 제 그 와이프 크죠. 경제적인 그 소득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꽤 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네가 들어가는 순간 와이프가 가장이 되는 거잖아 집에. 그러니까 뭐 가장은 돈으로 결정돼요. 요즘은 돈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. 집에서의 가장 힘의 권력의 파워는. 우리 집도 그런 우리 집도 약간 그래요. 네.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왜요? 성형외과 의사에 꽂히는 뭐 미용이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동기들도 다 이제 개원가에 있고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. 교수를 계속 할 게 아니라면 빨리 나가서 나도 개원가에서 이제 하나라도 좀 더 빨리 사실 그렇게 분위기가 또 있잖아. 배우고 나올 건 수술을 빨리 많이 나와. 해서 평생 교수할 거 아니면 빨리 나와야지 뭐 약간 이런 얘기들도 또 듣고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큰 성형외과 병원 중에 하나에 되게 높은 저기 몇 개, 가로수 어디 있는 몇 개 가로수 하고 스트리트 뭐 연락도 오고 이래서 그 완전히 다른 생활이에요. 그냥 완전히 달라. 완전 달라. 성형외과 특히 달라. 아니 모든 과들이 다 다를 거야. 그렇진 하겠죠. 사실 저는 거기 생활도 되게 좋았어요. 당연히 뭐 보수도 높았고 수술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수술들도 막 이제 해보고 하고 싶었던 네, 하고 싶었던 것도 막 하고 헬로 이렇게 임상 강사 있으면 교수님들이 좀 일도 많이 시키시고 좀 이러시잖아요.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소위 잡일이라고 하는데 너무 한자를 보는 업무 외에 그런 맞아요. 다른 업무들이 네, 좀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좀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거에서 오는 좀 만족감, 성취감 이게 사실 이런 게 사실 되게 굉장히 크죠. 클 수 있고 그냥 전공의를 끝나자마자 나갔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제가 짧게나마 펠로우도 하고 조교수를 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생활과 거기서 오는 제 간의 만족감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힘든 게 있고 그럴 때 그러니까 당연히 개원가도 힘들죠.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그때는 명 교수랑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았는데 명 교수가 이제 나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. 들었을 때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그때 이제 있는 입장에서도 또 철렁철렁 하거든요. 흔들흔들해요. 동기인지를 알잖아. 알고 있고 얘가 약간 트랙을 이렇게 가겠다고 약간 선언했던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빠져나가는 얘기가 들리면 나도 하긴 그 나도 있어야 돼? 뭐 이런 갑자기 트랙을 완전히 바꿔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철렁하고 나도 나가야 되나? 근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왜냐면 성형외과는 물론 하는 수술이 대학이랑 개원에 하는 수술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수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맞아요. 데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특색이 있는 반면에 저희 외과는 예를 들면 제가 개원가에 나가면 유방암 수술을 뭐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좀 암 환자를 보고 그런 암 환자를 치료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이제 명쌤이 얘기한 그런 성취감 같은 거를 이루려면 대학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힘들어도 논문을 써야 되고 힘들어도 연구비를 따야 되고 힘들어도 뭐 학회 활동 열심히 하고 하는 거예요, 사실은요. 또 뭐 우리가 운이 좋게 이렇게 또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있고 싶다고 또 있어지는 거에도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참 이게 참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
어쨌거나 대학에 있을 때는 논문 쓰고 연구하는 것을 정말 못하겠으면 못했어요. 제가 봤을 때. 필수죠. 사실은 의무죠. 의무죠.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유방하면 너무 이 지식의 이 발달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1, 2년 정도 공부 안 하잖아요. 그럼 뒤쳐져 있어요.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그 개원가에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거기서. 아 진짜 개원가에서 논문 쓰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. 근데 피가 끓고 흐르고 있었던 거지. 왜냐하면 거기에 되게 신기한 강호의 이제 고수들이 많으시잖아요. 수술을 너무 잘하시고. 되게 신기한 거예요, 이 방법이.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을 이제 많이 써본 입장이니까 이거 그냥 좀 논문 써서 내면 바로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태클이 들어오는 거지. 쓸데없는 짓 한다고? 뭐 하는 거냐고. 시간 많아? 네. 거꾸로 또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 강호의 분들은 자기 걸 노출 안 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서도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.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논문 쓰기 싫잖아요. 쓰기 싫다는 의미는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일이 바쁘고 할 게 많은 상황에 너 지금 나가서 놀래 논문 쓸래 그러면 놀잖아요.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논문을 같이 하는 상황이 그렇죠. 힘들죠. 제가 그때 개원가 병원에서 이제 논문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거 좀 하고 내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스스로 깜짝 놀란 거예요.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? 안 써도 되잖아. 안 써도 되잖아. 꼭 쓸 필요가 없는데 나 왜 이거 지금 재밌게 쓰고 있는 거지? 나 왜 이거가 왜 하고 싶지? 나 왜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는 거야? 다시 그런 것도 좀 있어.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다시 쓰니까 어땠어요? 그냥 또 재미없죠. 뭔가 취미도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가 취미인데 계속하면 취미일 때나 재밌지. 피아니스트 막상 재밌기 쉽지 않잖아요. 이렇게 우리 애보고 그럴 때 갑자기 가족들이 다 딴 데 집을 비워주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어. 너무 TV를 나 혼자서 보고 싶었는데 막상 TV를 딱 틀면 TV가 재미가 별로 없어. 옮긴다고 하고 학회 같은 데서 한 쌤을 만났던 제 기억이 있어요.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마음에 약간 좀 안도? 안심? 전우가 하나 더 들어왔구나 이제.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제가 다시 거기 이제 가가지고 거기 이제 레지던트들이랑 얘기하는데 다 레지던트들이 저한테 첫 마디가 왜 오셨어요? 그 좋은데 놔두고 개원가 상황을 다 맛을 봤는데 왜 오신 거예요? 다시 또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? 라는 의미로 물어본 거죠. 그러니까 상담하고 싶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자기의 미래를 정할 때도 되게 상담해주기 좋겠다. 제 밑에 전공의들이 저한테 상담을 잘 안 하려고. 니 진짜 무서운 거야. 진짜 무서운가 보다. 저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. 무조건 되게 천사 같은 윗사람은 되지 말자. 보고 있니 얘들아? 만들어야 된다. 그렇대. 내가 먼저 걸어야 돼. 그럼 도망가겠지. 얘기 안 하지. 그럼 그냥 말하지 마 그냥. 수술할 때 어때? 그래서 수술할 때는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. 그래서 그래. 너 수술할 때 말 많이 할 것 같아. 엄청 많이 하지. 아니에요. 엄청 많이 하거든. 둘이 말을 하면 이게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가지고. 이런 식으로 우리 파묻히는 거야? 제가 그래서 수술 내공이 좀 부족한가 봐요 두 분에 비해서. 이건 성향이 문제인데. 아니 근데 수술할 때 집중을 해야 할 때 말 안 하죠. 저도 말을 안 하는 구간이 있어요. 끝나고 수쳐 할 때. 그럴 때는 저도 얘기해요. 그 조용한 거 못 참겠어. 저도 가만히 말이 없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.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상황을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. 그러니까, 비슷하지. 그러니까 그런 전공의가 막 저한테 있지. 전공의들 중에서 이제 저한테 막 말을 거는 전공의가 있으면 그럼 그때는 저도 막 저도 말이 없는 편이 아니잖아요. 근데 제가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막 먼저 이거를 굳이 화제를 막 생각해내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. 근데 요즘은 정적이 너무 오래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전공의들이랑 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전공의들이랑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? 수술하면서? 미국 주식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. 맞아. 주식 얘기 많이 해요. 이게 꼰대라고 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 상상을 못하는 장면이거든요. 교수님이랑 수술하는데 교수님이랑 제가 주식을 하는 1년차 전공의가 주식하는데 그 종목 가지고 손해를 좀 봤습니다. 막 이런 얘기를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1년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. 근데 좋은 것 같아. 주식 얘기를 하면 전공의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더라고요. 주식하니? 그러면 예! 이러면서 갑자기 막 말이 터져. 여기서 같이 듣고 있던 간호사님이 그거 안 좋다니까 갑자기. 우리는 그 얘기만 해. 우유TV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. 좋겠다. 진짜? 나는 우유TV 열혈 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나. 그래? 나는 우유TV 나도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우유TV 얘기를 딱 하면 최근 에피소드를 다들 안 본 거야. 근데 내가 서운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니까 내가 이제 먼저 얘기를 못 꺼내겠어.
그러면 또 전공의들한테 압박을 주는 UT 거니까? 봤니? 그러면 못 봤습니다. 죄송합니다 교수님. 이러면 거기서 나는 그런 얘기는 1년차, 3년차 선생님 두 분이 이제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꼭 봐야 되는 걸 정해줬어 사실. 보형 물편 뭐 이런 거 있지.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교육용으로. 그러니까 이런 썰 같은 건 안 봐도 돼 굳이. 근데 이거는 환자분께 설명하려면 너도 도움이 될 수 있어. 좋은 아이디어네. 다 또 구독할 거 아니야. 그치. 그리고 외래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. 좋아.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성형외과 하면 강남의 그 성형외과 이런 생각을 하지 대학병원에 성형외과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.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우리가 우유TV니까 이제 유방 재건과 뭐 림프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? 일단 모험이 되는 질환, 보험이 안 되는 질환 얘기를 하잖아요. 미용은 되게 이제 거의 다 비급여고. 급여라는 얘기는 나라에서 이거는 아픈 거다. 이건 아픈 거다. 일반적으로 개원과 급여, 비급여 비율이 한 5대 95? 그 5랑 10에 뭐가 들어있어요? 없을 것 같은데. 그 비중이 굉장히 낮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한 8대 2? 8대 2까지 될 것 같아요. 네. 급여가 8이라고요? 네, 그렇죠. 유방외과는 어떻게 돼요? 뭐가요? 대학에서 하는 거랑 개원가에서 하는 뭐 거랑 완전 다르죠 우리는. 완전 달라요? 완전 다르죠. 뭐가 달라요? 뭐 예를 들면은 암 수술을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하죠. 아주 가끔 이제 좀 유방 특화 좀 종합병원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암 수술은 거의 다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고 아주 저희가 근무하는 그런 큰 대학병원들은 유방 초음파, 유방 촬영 이런 거는 다 영상의학과에서 맡아서 하는 반면에 종합병원들도 유방외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건데 환자를 보는 목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. 성형외과만큼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유방외과 말고 다른 외과들은 다르죠. 예를 들면 간담체외과 그러니까 뭐 갑자기 동네 병원에서 간이식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외과는 이제 정말 개원가로 갈 거냐 대학병원을 갈 거냐는 정말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제 전공의 때부터 그런 거를 좀 고민하고 결정을 하는 걸 하죠. 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은 좀 개원가에 가고 싶어 했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면서 펠로를 하고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개원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의 생활이 맞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인 뭐 그런 보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성격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. 저는 영생이 부러운 게 두 개를 다 해보고 지금 본인이 어떤 게 다 맞는지 알잖아요. 그럼 나갔다 오자. 나는 나가면 못 들어올 것 같은데. 인제는 못 들어오지. 인제는 못 나가. 인제는 나갈 수가 없어. 나가면 끝이 나갈 수가 없어. 나가면 은퇴. 병원 은퇴, 대학병원 은퇴. 개원가에 있다고 막 돈만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, 사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개원가에서 더 잘 보는 질환들이 좀 있거든요. 하지정맥. 하지정맥, 뭐 똥꼬. 똥꼬. 말이 좀 또. 항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? 아니 뭐 항문질환. 똥꼬. 항문질환.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대학으로 다시 간다고 했을 때 지지해준 제 와이프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저희도 감사해야겠다. 우유TV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. 그리고 여기 분들도 다 이렇게 대학에 이렇게 잘 계시는 거를 서포트 해주는 또 남편분과 와이프분이 계신 거에 감사를 해야죠. 그때 근데 제가 이제 개원가에서 이제 대학으로 들어올 때 제 와이프가 한 얘기가 있어요. 너 그럴 줄 알았다. 네. 같이 살아가서 아는구나. 알지. 역시. 그리고 저는 뭐 행복하고 지금은 뭐 좋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다 경험해본 바 저는 여기가 제일 잘 맞는다. 나도 행복해. 너도 행복하지? 네, 아무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이 아니고 이거는 뭐 썰? 네. 오케이.